이제 오늘의 메인 주제 스위치문으로 넘어갈게요. 지금처럼 이 코드를 if문으로 작성해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 전혀 문제가 없는데 값의 동일성을 비교할 때는 지금 동일성을 비교하고 있는 거잖아요. 동일성을 비교하고 실행할 코드를 결정할 때는 스위치도 사용할 수 있어요. 자, 문법은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고요. 처음에는 복잡해 보이지만 실제로 코드를 작성해보면 그렇게 복잡한 게 없어요. 자, 이거는 코드를 작성하면서 하나씩 설명을 할게요. 자, 여기에서 하는 것보다 이것도 플레이그라운드를 만들어서 하는 게 좋겠네요. 자, 여기에서 프로젝트 내비게이터에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누르시고 New 파일, 그 다음에 플레이그라운드, 블랭크, 이름은 My 플레이그라운드 그대로 해서 추가를 할게요. 앞에서는 별도의 파일로, 프로젝트 밖에서 별도의 파일로 만들었는데 이렇게 프로젝트 안에 추가해도 돼요. 일단 상수에 숫자를 하나 저장할게요. 그리고 스위치문으로 이거를 분기를 해볼 건데 일단 스위치라고 키워드를 쓰고 그 다음에 비교할 값을 써야 돼요. 지금은 num 상수를 쓸게요. 자, 이렇게 하고 브레이스를 쓴 다음에 여기 안에는 다시 문법을 보면 이렇게 케이스로 시작하는 블록들이 와야 돼요. 이 부분을 보통 케이스 블록 이렇게 부르고요. 케이스 키워드 다음에 여기에는 패턴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에 있는 value expression에 있는 값과 비교할 값이 여기에 오면 돼요. 그래서 value expression과 패턴을 비교하게 되는 거죠. 자, 여기에서 case라고 쓰고 그 다음에 비교할 값 1로 할게요. 그 다음 콜론을 쓰고 다음 줄에서 실행할 코드를 쓰면 돼요. num에 저장되어 있는 값이 케이스 다음에 있는 이 값과 똑같다면 콜론 다음에 이어지는 코드가 실행되고요. 지금은 프린트로 1 이렇게 출력만 할게요. 다시 새로운 케이스를 추가하고요. 이번에는 0과 비교를 할게요. 그러면 케이스에 num에 0이 저장되어 있을 때 이어지는 블록이 실행될 거고요. 이번에는 0라고 출력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첫 번째 블록에서 실행되는 코드의 범위는 어디까지일까요? 자, 콜론 다음부터 이어지는 케이스 바로 이전까지 이 범위가 실행되는 코드의 범위예요. 그리고 케이스 키워드부터 다음 케이스 키워드 이전까지 여기까지가 하나의 케이스 블록이에요. 그 다음 num에 저장되어 있는 값을 이 값과 비교한다고 했었죠. 쉽게 말해서 이거는 equal to 연산자와 비교하는 거랑 똑같아요. 이런 식으로 비교하는 거랑 똑같은 거죠. 산술 연산에서는 연산하는 타입이 같아야 하고 비교 연산에서도 마찬가지였죠. 여기에서도 똑같은 규칙이 적용돼요. 여기에는 num이 int니까 케이스 다음에 오는 이런 값들도 반드시 int 타입의 값이 와야 하는 거죠. 이렇게 문자열이 온다거나 호환되지 않는 다른 값이 오면 안 돼요. 자, 이렇게 되면 실행하면 이렇게 에러가 발생하면서 안 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게 스위치에서 비교 대상은 지금 num 상수죠.
비교 대상이 표현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를 스위치 안에서 처리해야 돼요. 지금 여기에서 switch must be exhaustive 이런 에러가 표시되고 있죠. 바로 이게 모든 경우의 수를 처리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int가 표현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죠? 수는 무한하니까 이론적으로는 무한대죠. 모두 하나하나 이렇게 케이스로 작성하는 건 불가능해요. 그래서 처리해야 하는 값만 이렇게 케이스 블록으로 처리하고요. 나머지 모든 경우의 수는 디폴트 블록에서 처리하면 돼요. 디폴트 블록을 추가하고요. 여기에서는 이렇게 출력을 할게요. 스위치에서 디폴트 블록은 if에서 else 블록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은 이렇게 프린트로 others라고 출력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여기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싶다면 이렇게 비우면 될까요? 안 되거든요. 보시면 이 부분 반드시 실행 가능한 코드가 한 줄은 있어야 돼요. 그리고 픽스잇을 보면 브레이크를 추가하라고 나와 있죠. 여기에서 알려주는 대로 어떤 블록에서 내가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다면 그냥 이렇게 브레이크만 써주면 돼요. 자, 다시 문법을 보면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스위치라고 쓴 다음에 이어서 비교할 값을 쓰면 되고요. 여기에 표현식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보통은 값을 쓰는데 표현식이 와도 돼요. 그 다음에 브레이스를 쓰고 안에는 케이스 블록, 디폴트 블록을 쓸 수 있어요. 케이스 키워드 다음에는 여기에 있는 값과 비교할 패턴. 비교할 패턴에는 보통 똑같은 타입을 가진 값을 써주면 되고 두 개가 일치를 한다면 패턴과 밸류 익스프레션이 일치를 한다면 여기에 있는 케이스 블록에 있는 코드가 실행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패턴은 보통은 하나만 전달을 하는데 이렇게 콤마로 구분해서 두 개 이상을 전달을 해도 돼요. 만약에 여러 개의 값을 같은 방법으로 처리하고 싶다면 개별적인 케이스로 작성을 하는 것보다 이렇게 하면 코드의 중복을 줄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스위치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케이스로 모든 경우의 수를 처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케이스로 모든 경우의 수를 처리하다 보면 코드가 너무 길어지니까 코드에서 꼭 필요한 것만 케이스 블록으로 작성을 하고 나머지는 이렇게 디폴트 블록으로 처리를 해버리면 돼요. 그리고 디폴트 블록에서 내가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다면 그러니까 블록을 비워두면 안 되고 브레이크만 써주면 되는 거죠. 자, 문법은 이걸로 충분한 것 같고요. 다시 뷰 컨트롤러로 가서 자, 이거는 조금 줄일게요. 이제 if문과 똑같은 기능을 하는 코드를 스위치로 작성해 볼게요. 먼저 스위치라고 쓰고 그 다음에 비교할 값이 와야 되죠. whether 그 다음 블록 안에서 케이스를 쓰고 그 다음에 whether가 지금 문자열이니까 여기에도 문자열이 와야 되겠죠. 맑음 whether에 맑음이 저장되어 있다면 케이스 블록 이어지는 코드가 실행될 거고요. 여기에서 복사 붙여넣기 할게요. 똑같이 이 코드를 넣어주면 됩니다. 그 다음 케이스 프림 나머지는 똑같아요. 자, 여기에 콜론을 빠뜨리면 안 됩니다. 여기에 빠뜨리고 이렇게 하면 컴파일 에러 발생하거든요. 콜론을 반드시 써야 돼요. 케이스 룬 마찬가지 복사 붙여넣기 다시 케이스 B
똑같이 붙여넣기. 자, 그리고 이렇게만 하면 문자열이 표현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를 처리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에러가 나오는 거고, 이때는 디폴트 블록. 근데 디폴트에서는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냥 브레이크만 써주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하면 완전히 똑같은 코드가 완성되는데, 자, 두 코드를 한번 비교해 볼게요. 사실 지금은 코드가 워낙 단순해서 큰 차이를 느끼기는 어려워요. 하지만 우리가 여기에서 조건 부분과 실행할 코드로 이어지는 부분을 보면 if는 이게 살짝 몰려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살짝 몰려 있어서 조금 복잡한 느낌이 들죠? 복잡한 느낌이 드는데 스위치는 보면 적절한 줄바꿈과 여백이 있어서 조금 더 쉽게 눈에 들어와요. 물론 아닐 수도 있고 이거는 개인차가 큰 부분이라서 저랑 반대로 느끼는 분도 있을 거예요. 어쨌든 보통 값의 동일성을 비교하고 실행할 코드를 결정할 때는 스위치로 작성을 했을 때 조금 더 가독성이 높은 경우가 많아요. 앞으로 여러분이 다양한 코드를 작성하다 보면 어떤 게 더 좋은지 눈에 들어올 겁니다. 실행 결과는 똑같으니까 여기에서는 따로 확인을 하지는 않을 건데 여러분은 강의를 잠깐 중지하시고 직접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렇게 if문을 추적 처리한 다음에 확인해 보시면 결과는 똑같을 겁니다. 다시 플레이그라운드로 갈게요. 스위치문은 값의 동일성을 비교하고 일치하는 케이스 블록을 실행해요. 이게 스위치의 가장 기본적인 동작이고 이거를 밸류 매칭이라고 합니다. 밸류 매칭. 이거는 동일성을 비교하는 거고요. 이번에는 값의 범위를 매칭시키는 인터벌 매칭을 공부해 볼게요. 인터벌 매칭. 그러려면 먼저 범위를 표현하는 방법을 공부해야겠죠. 범위를 표현할 때는 범위 연산자라는 걸 사용해야 돼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범위를 표현할 때는 이렇게 하죠. 이렇게 1에서부터 10까지. 중간에 tilde 문자를 사용하거든요. 아니면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겠죠. 하이픈 이런 경우도 있고. 근데 스위프트에서는 이렇게 하지 않고요. 스위프트에서는 이렇게 합니다. 1하고 점점점 10 이런 식으로. 중간에 있는 점점점이 범위 연산자고요. 범위 연산자 중에서 종료 범위를 포함하는 클로즈드 레인지 오퍼레이터예요. 자, 클로즈드 레인지 오퍼레이터. 이거는 1에서 10까지의 범위를 표현하는 거고요. 만약에 1에서 9까지의 범위를 표현하고 싶다면 1, 점점점 9 이렇게 하면 되겠죠. 아니면 이렇게 해도 되고요. 아니면 이렇게 해도 돼요. 두 개는 똑같은 겁니다. 자, 이거는 하프 오픈 레인지 오퍼레이터고요. 클로즈드 레인지에서는 이게 종료 범위거든요. 종료 범위가 포함되지만 하프 오픈 레인지에서는 종료 범위가 포함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두 개가 같은 거죠. 그러면 반대로 10에서 1 사이의 범위를 만들려면 어떻게 할까요? 자, 일상생활에서는 그냥 이렇게 하면 되니까 어려울 게 없는데 코드를 할 때, 자, 우리 레인지 오퍼레이터를 공부했으니까 10, 점점점 1 이렇게 하면 될까요? 될 것 같은데 코드를 실행해 보면 안 됩니다. 에러가 나오죠, 그죠? 지금 에러가 잘 표시되지 않고 있는데
자, 간혹 엑스코드 버그 때문에 이렇게 에러가 정상적으로 표시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어쨌든 지금 에러가 표시되는 거고, 자, 어쨌든 이건 안 됩니다. 에러 메시지를 봐야 되는데, 잠깐만 다른 파일로 갔다가 다시 와보면, 자, 그래도 필요한 메시지가 표시되지 않네요. 자, 그러면 이거는 플레이그라운드를 하나 만들게요. 자, 이름은 range operator 하나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다시 범위를 만들어 보면 자, 이번에도 이렇게만 나오고 그냥 끝나버리네요. 엑스코드가 15로 버전업 되면서 뭔가 메시지가 표시되지 않게 바뀌었나 봐요. 엑스코드를 완전히 껐다가 다시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하면 될 수도 있습니다. 엑스코드 range operator. 똑같네요. 엑스코드가 버전업 되면서 뭔가 바뀌었나 봅니다. 그러면 깔끔하게 포기하고 여기에서 코드를 볼게요. 이거는 닫아버리고. 자, 이거는 안 됩니다. 안 되고 예전 버전에서는 이게 왜 안 되는지 에러 메시지를 자세하게 표시해 줬거든요. 근데 지금은 안 나오니까 뭐 어쩔 수 없죠. 자, 일단 용어를 몇 가지 정리를 할 건데 여기에서 범위가 있잖아요. 로어 바운드라는 게 있고요. 어퍼 바운드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시작 범위, 종료 범위 이런 건데 그러면 여기를 보면 로어 바운드가 1, 어퍼 바운드가 9 어렵지 않죠? 여기는 로어 바운드가 10, 어퍼 바운드가 1 근데 레인지 오퍼레이터에서는 범위 연산자에서는 로어 바운드가 어퍼 바운드보다 크면 안 돼요. 항상 이렇게 돼야 돼요. 로어 바운드가 어퍼 바운드보다 작거나 같아야 합니다. 이 규칙이 깨지면 코드를 실행할 수 없어요. 그러면 문제는 이렇게 이거를 내림차순이라고 하잖아요. 내림차순의 범위는 만들 수 없을까?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바로 만들지는 못하고요. 일단 이거는 주석 처리하고 오름차순의 범위를 만들어야 돼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거를 괄호로 감싸고요. 리버스드 해서 뒤집으면 돼요. 자, 이렇게 하면 문제없이 실행이 될 겁니다. 범위 연산자는 오름차순의 범위만 만들 수 있어요. 만약에 내림차순의 범위를 만들고 싶다면 오름차순으로 먼저 만든 다음에 그거를 뒤집어야 합니다. 중요한 내용이니까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범위 연산자는 보통 이렇게 이항 연산자 형태로 사용을 하는데 로어 바운드나 어퍼 바운드 중에서 하나만 지정하는 원사이디드 레인지라는 것도 있거든요. 이거는 너무 간단한 거라서 이따가 코드를 구현하면서 바로 설명할게요. 자, 일단 범위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다시 인터벌 매칭으로 돌아갈게요. 범위를 표현하는 방법은 공부했으니까. 아니죠. 인터벌 매칭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여기에서 이전에 작성했던 케이스를 보면 이렇게 개별 케이스 블록에서 1과 0을 하나씩만 매칭하고 있죠. 만약에 첫 번째 블록에서 1, 2, 3을 모두 매칭시키고 싶다면 아까 설명했던 것처럼
이렇게 콤마로 나열하면 돼요. 그러면 1에서 10까지 매칭시킨다면 이렇게 하면 되겠죠? 콤마로 나열하면 되니까 큰 문제는 없어요. 근데 1에서 100까지 하고 싶다면 지금처럼 이렇게 콤마로 계속 나열하면 되는데 어느 세월에 다 입력을 하죠? 그죠? 뭔가 문제가 있어 보이죠? 이때 범위를 매칭시키면 돼요. 자, 이거를 복사해서 아래쪽에 붙여넣기 할게요. 자, 첫 번째 케이스를 1에서 100까지 매칭시키고 싶다면 여기를 범위로 바꿔주면 되는 거죠. 이렇게. 값이 오던 위치에 범위가 오는 걸 빼면 달라지는 건 없어요. 이게 인터벌 매칭입니다. 어려운 게 전혀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공부한 인터벌 매칭으로 바로 챌린지를 하나 해볼게요. 자, 챌린지는 뭐냐면 일단 메인 스토리보드로 가서 여기 아래쪽에 레이블을 하나 추가하세요. 레이블을 추가한 다음에 온도에 따라서 어떤 메시지를 출력을 할 겁니다. 어떤 메시지를 출력을 할 건데 메시지는 어떻게 할 거냐? 자, 제가 여기에 적어 드릴게요. 기온이 마이너스 10도 미만이라면 이불 밖은 위험해요. 이렇게 레이블에 표시하고요. 마이너스 10도에서 10도 사이라면 두툼한 패딩을 챙기세요. 이렇게. 그 다음 11도에서 20도 사이라면 일교차 조심하세요. 21도에서 30도는 여름이 다가오고 있어요. 30도가 넘어가면 이렇게 할게요. 자, 레이블에, 스토리보드에서 레이블을 하나 추가하신 다음에 이 레이블에 여기에 기온이 저장되어 있잖아요. 템퍼처라는 상수에. 여기에 저장된 값에 따라서 이런 것들을 레이블에 표시하는 겁니다. 먼저 if문으로 한번 작성해 보시고요. if문으로 완성을 했다면 똑같은 코드를 스위치문으로 바꿔보세요. 이렇게 해보면 앞에서 공부했던 내용들이 자연스럽게 정리될 겁니다. 같이 한번 해볼게요. 스토리보드로 가서 이렇게 레이블을 하나 추가하고요. 그 다음에 제약도 추가해 주는 게 좋겠죠. 핀 버튼 누르고 핀 메뉴 누르고 탑 체크. 탑은 그냥 지금 값을 그대로 쓸게요. 두 번째 얼라인 버튼 누르고 horizontally in container 체크. 그러면 가운데 정렬될 거고 여기에 우리가 동쪽으로 값을 표시해야 되니까 아울렛도 연결해야 되겠죠. 자, 포커스 모드 종료하고 다시 왼쪽에
항상 왼쪽에 스토리보드가 와야 하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오른쪽에 스토리보드가 오고 왼쪽에 코드가 와도 돼요. 자, 이 상태로 하고 그 다음에 아울렛을 연결할 건데, 자, 아울렛의 이름은 사실 여러분이 원하시는 걸로 아무거나 해도 돼요. 아무거나 해도 되고, 저는 디스크립션 레이블 이렇게 할 겁니다. 이거를 디스크립션 레이블로 안 했다고 해서 챌린지에 실패한 게 아니에요. 이름은 아무거나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코드를 조금 정리할게요. 자, 여기에서 템퍼처 레이블의 텍스트를 바꾸는 코드 밑에서 if 템퍼처가 미만이니까 이걸로 해야 되겠죠? -10. 만약에 이하라면 이렇게 하는 게 맞는데 지금은 미만이니까 이렇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디스크립션 레이블의 텍스트는 입을 밖은 위험해요. else if 템퍼처가, 자, 이때는 이상으로 또 바꿔야 되죠. 만약에 이렇게 해버리잖아요. 그러면 얘도 미만이고 얘는 초과니까 -10이 비어버리거든요. -10이 더 이상 처리되지 않아요. 그래서 반드시 얘가 미만이니까 얘는 이상으로 해야 컨디션이 제대로 체크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리고 로지컬 엔드 템퍼처가, 이거는 이하로 하는 게 맞겠네요. 그죠? 그 다음에 11부터니까 하면 텍스트는 두툼한 패딩을 챙기세요. else if 템퍼처가 똑같습니다. 패턴은. 근데 이거는 범위 연산자로 한번 해보죠. 11, 24일. 이렇게 하면 범위가 만들어지죠. 그 다음에 contains라는 걸 쓰면 조금 더 쉽게 구현할 수 있어요. 여기에 템퍼처를 넣어주는 거죠. 그러면 이 범위 안에 템퍼처 값이 포함될 때 이 코드, 이 표현식 전체가 true가 돼요. 그러면 디스크립션 레이블의 텍스트는 일교차 조심하세요. 자, 이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해도 되거든요. 어떤 걸 사용해도 똑같으니까 마음에 드는 걸로 구현하면 돼요. 그 다음에 21도에서 30도. 여름이 다가오고 있어요. 마지막은 else로 하면 되겠죠? 여름이 너무 싫어요. 너무 더워. 자, 어쨌든 이렇게 하면 됩니다. 실행을 해볼게요. 지금은 기온이 17도로 되어 있으니까 여기 범위에 속하는 거죠. 그래서 일교차 조심하세요. 이렇게 나오고요. 다 테스트를 할 수는 없으니까 하나만 테스트 해볼게요. -20도로 바꿔보면 이불 밖은 위험해요. 이렇게 if 문이 잘 동작하고 있네요. if 문은 이렇게 완성할 수 있고, 이제 이거를 스위치로 바꿔볼게요. 스위치 비교할 대상은 마찬가지 템퍼처. 그 다음에 첫 번째 케이스에서
마이너스 10도보다 작은 경우를 매칭시켜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점점점 그 다음에 마이너스 10. 작은 거니까 여기에 이렇게 하프 오픈으로.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10보다 작은 값이 모두 매칭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똑같으니까 복사 붙여넣기로. 그 다음 케이스 마이너스 10도에서 10도 인터벌 매칭으로. 그 다음 11도에서 20도. 케이스 21도에서 30도. 마지막 디폴트로 해도 되는데 이거는 케이스 31. 이번에는 아까는 여기에서 이게 원사이디드 레인지거든요. 어퍼 바운드를 지정을 했잖아요. 로어 바운드를 지정할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얘는 이거는 이항 연산자니까 이렇게 공백을 추가해도 되고 붙여도 되고. 근데 보통은 공백을 추가해 주는 게 좋고요. 근데 이거는 다항 연산자니까 반드시 공백 없이 붙여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붙여야 되고. 그러면 왜 괄호로 감쌌냐? 마이너스 문자 때문에. 마이너스 문자가 없다면 그대로 써도 되는데 마이너스 문자가 있기 때문에 괄호로 감싸야 돼요. 이것도 마찬가지. 다항 연산으로 쓰기 때문에 이거를 띄워버리면 안 됩니다. 반드시 붙여야 되고요. 이거는 똑같고. 자, 이렇게 하면 에러가 사라지지 않죠. switch must be exhaustive. 이거는 앞에서 공부했던 거잖아요. 그죠? 스위치에서는 모든 경우의 수를 케이스로 매칭을 시켜야 되는데 지금 보면 모든 경우의 수가 매칭이 되고 있기는 해요. 근데 인터벌 매칭에서는 이렇게 하더라도 디폴트를 추가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할 필요 없으니까 브레이크만 써주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케이스는 마이너스 10보다 작은 미만의 값을 모두 매칭을 하고 여기에서는 31도를 초과하는 초과가 아니죠. 31도 이상의 모든 수를 매칭을 하는 거니까 디폴트가 없어도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안 되더라고요. 왜 안 되는지 알면 좋은데 굳이 뭐 그런 걸로 고민할 필요가 있나요? 디폴트 써주고 브레이크만 넣어주면 되는 거죠. 우리가 문법을 공부하다 보면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안 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이거를 뭐 시간이 많다면 깊이 파고드는 것도 괜찮은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굳이 이런 걸 가지고 시간 낭비를 할 필요는 없다.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지금은 디폴트를 추가하는 거죠. 이런 방법이 있다면 그냥 내가 전체를 매칭시켰는데 왜 안 되지? 라고 고민하지 말고 그냥 디폴트를 추가하고 다음으로 넘어가서 더 중요한 걸 공부하는 게 맞아요. 앞으로 여러분이 문법을 공부하시다 보면 이런 게 몇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파고드는 건 좋아요. 파고드는 건 좋은데 지금 파고드는 건 좋지 않습니다. 나중에 여러분이 어느 정도 수준까지 올라간 다음에 조금 더 깊게 공부하시고요. 지금은 이런 것들을 보시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바로 해결을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세요. 자, 이렇게 스위치로 작성을 해봤고 if로도 작성을 해봤고 두 개를 비교해봐도 스위치가 조금 더 깔끔하죠.